미국 최강의 특수부대, 유럽의 나토군들, 일본 자위대. 이 세 개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들이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스마트폰이 같은 종류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바로 삼성의 갤럭시인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는 일반 갤럭시가 아니라 군대에서만 쓰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의 아이폰은 아무리 유명해도 이 군대들이 쓰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구 어딘가의 작전 현장을 상상해보세요. 하늘에는 드론이라는 비행 로봇이 날아다니고 있고 그 드론이 찍은 영상이 지상의 병사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올라요. 병사는 그 화면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멀리 떨어진 사령관은 1000km 떨어진 본부에서 모든 병사들의 정확한 위치를 초 단위로 추적하고 있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한 손에 쥔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나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장군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현장을 받고 전령을 보내 명령을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많은 병사들이 인명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1초 만에 모든 정보가 공유돼요.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스마트폰 자리에 삼성 갤럭시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뉴스에서 담뱃값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나라의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국방시장의 천문학적인 가치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들의 군대가 자기들 작전 현장의 핵심 장비로 한국 회사의 제품을 썼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중동의 이스라엘군도 삼성 갤럭시 전술폰을 도입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애플의 아이폰은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스마트폰과 군사용 스마트폰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과 카톡하는 거죠. 편하고 빠르고 예쁜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군대가 필요한 스마트폰은 완전히 달라요. 작전 현장의 극한 상황에서도 버텨야 하거든요. 여기선 폰의 성능이 곧 병사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와 삼성 엔지니어가 협업해서 맞춤형 전술롬이라는 특수한 운영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군사용 전술폰 개발의 시작점이었죠. 2013년부터 미군은 한국의 전자장비를 적극 사용해오고 있었어요. 삼성 갤럭시 노트 2, 갤럭시 S9 같은 폰들을 개별 병사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전술폰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군 세계 여단에서 보안을 대폭 강화한 갤럭시 폰을 직접 시범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선돼요. 주문 제작된 전술폰은 가슴에 차고 다니다가 바닥 쪽으로 90도 젖히면 한눈에 목표와 현장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미군은 아군 오폭 위험을 크게 줄였고 드론 등을 활용해서 정밀 타격도 가능해졌어요. 밤에도 야간 투시경으로 지도와 현장 상황을 볼 수 있으면서 빛이 새어나갈 위험도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휴대폰 배터리가 작전 지속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거예요. 일반 스마트폰은 하루 정도밖에 못 버티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병사가 밤에 몰래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간 투시경이라는 특수한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건 밤을 나처럼 보는 신기한 기계입니다. 마치 초능력처럼요. 이건 수천만 원대의 고가 장비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에 밝은 빛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밝은 빛이 야간 투시경을 방해합니다. 시야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게다가 상대 측도 저 불빛으로 나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는 특수한 기술을 썼어요.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서 야간 투시경과 완벽하게 호환되게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밝기 조절이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야간 투시경과 완벽하게 협력하도록 만들어낸 정교한 기술이자 병사를 노출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생존 기술이에요. 엔지니어들이 수백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결과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겨울의 추운 지역에서 임무를 펼쳐야 한다고 해봅시다. 북극 근처 같은 곳에서요. 알래스카,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극지 지역에서요. 병사는 두꺼운 군 장갑을 끼고 있어요. 온몸이 얼어붙지 않도록 껍질처럼 감싼 거죠. 손가락도 여러 겹의 장갑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일반 스마트폰 화면은 손가락 피부와 직접 닿아야만 반응합니다. 장갑을 끼고는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장갑을 벗어야 한다면 시간이 지연되고 그 찰나의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갤럭시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손가락을 갖다 대면 화면이 반응해요. 마치 마법처럼요. 이것도 화면의 센서를 특별하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전식 터치라는 기술인데 일반 스마트폰은 피부의 전기 신호로 반응하지만 갤럭시는 다층 센서로 미세한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오직 작전 현장을 위해 설계된 결과물인 셈이죠. 심지어 군용 장갑 특수 소재에서도 신호를 인식하도록 테스트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정밀한 거리 정보가 필요한 작전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또 다른 기능도 있어요. 외부 GPS와 연동되는 기능인데 전술 라디오나 임무 관리 시스템 등과 완벽하게 연동돼요. 이를 통해 병사들의 위치 기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기술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보 보안입니다. 군 데이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작전 계획, 병사의 위치, 드론의 이동 경로, 아군의 보안점 같은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이 정보를 얻으면 아군을 쉽게 공략할 수 있어요. 병사들이 위험해지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정한 보안 규정은 정말 엄격해요. 일반 기업의 보안 표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은 녹스라는 특수한 보안 체계를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의 핵심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를 암호로 감싸는 거죠. 마치 편지를 썼을 때 비밀 암호로 감싸서 보내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차원의 보안이 아니라 칩셋 하드웨어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다중 방어 구조로 기기 부칭 단계부터 사용자 데이터 영역까지 전 구간에서 보안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만약 상대 측이 스마트폰 자체를 획득했다면 일반 스마트폰이면 기술자가 칩을 분해해서 정보를 꺼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갤럭시는 이중 암호화 기술을 써요. 정보를 두 겹의 암호로 감싼다는 뜻입니다. 마치 선물을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또 다른 상자에 넣는 것처럼요. 첫 번째 상자를 열어도 두 번째 상자가 있으니까 선물을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미국 국방부가 정한 군사 보안 등급인 시크릿 레벨을 만족시켜요.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분실해도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최고 보안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은 스텔스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은 신호로 작동합니다. 통화할 때, 인터넷 할 때, GPS 켤 때 모두 신호가 나가요. 그런데 이 신호를 감지하면 위치가 들통나요. 상대의 정보 수집 부대가 신호를 감지하고 추적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특히 해외 작전 지역에서 미군이 활동할 때는 신호 노출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는 스텔스 모드를 만들었어요. 이 모드를 켜면 모든 신호가 끊어집니다. LTE, GPS,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든 게 꺼져서 아무 신호도 안 나가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상대의 레이더도 감지 못해요. 신호 수집 장비도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신기한 건 이 스텔스 모드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선 신호 대신 물리적인 케이블로만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마치 숨어서 전용선으로만 통신하는 것처럼요. 이런 방식을 유선 통신이라고 하는데 신호를 감지할 수 없으면서도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비상통화 끄기라고 해요. 일반 스마트폰은 화면을 잠궈도 응급 전화 번호는 항상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하지만 비밀 작전 중에 누군가에게 신호가 가거나 혹은 내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는 이것도 끌 수 있게 했어요. 외부 신호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이래야 정말 완벽한 탐지 차단이 되는 거죠. 이제 드론 제어 기능을 봅시다. 요즘 작전 현장은 드론의 시대입니다. 하늘의 드론이 지상의 병사들을 가이드해요. 드론 영상, 지도, 팀원들과의 채팅, 실시간 위치 정보, 동시에 여러 개의 드론 조종까지 모든 걸 한 화면에서 해야 해요. 일반 스마트폰으로는 불가능해요. 멀티태스킹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프로세서가 과부하가 되고 화면이 끊기고 정보 전달이 지연돼요. 이건 현장에서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갤럭시 전술폰은 한 화면에서 모든 게 동시에 돌아가요. 드론 영상을 보면서도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팀원들과 채팅하면서 동시에 다른 드론을 조종할 수 있어요. 한 손가락으로요. 이건 프로세서 성능이 탁월하다는 증거예요. 갤럭시는 또 내구성도 뛰어나요. MIL-STD-810H라는 군사 규격이 있는데 이건 미군의 최고 내구성 표준입니다. 이 규격은 군용 장비가 견뎌야 할 모든 극한 상황을 정의하고 있어요. 섭씨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70도까지의 극한 온도에서 작동해야 해요. 이건 극지방처럼 추운 곳에서부터 사막처럼 뜨거운 곳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5m 높이에서 낙하해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 스마트폰은 1m에서 떨어져도 화면이 깨지죠. 물에 5m까지 30분간 잠겨도 작동해야 해요. 먼지 폭풍 속에서도 써야 합니다.
극한의 습도, 염분, 모래 같은 환경에서도요. 21가지의 극한 환경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갤럭시가 모두 통과했어요. 아이폰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져서 이런 극한 환경에선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엑스커버 6 프로 전술폰은 배터리를 빼낼 수 있어요. 일반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못 빼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다시 꺼내고 새 배터리를 끼울 수 있어요. 왜? 현장에서는 충전 수단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오지나 해외 작전 지역에서는요. 그러면 비상 전원을 고정으로 공급받으면서도 기계를 계속 돌릴 수 있어요. 배터리를 교체하면서도 외부 전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계가 꺼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완벽한 기술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갤럭시 전술폰은 단순히 좋은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전 현장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정말 정교한 전술 장비라는 거죠. 보안, 내구성, 드론 제어, 아타크 호환성, 야간 투시경 호환, 장갑 터치, 스텔스 기능, 레이저 거리 측정이 모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는 이 갤럭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세계적 영향력을 봅시다. 미국의 결정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나토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함께 만든 군사동맹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이 한 팀으로 움직여요. 이 조직이 결정을 내리면 세계의 절반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나토는 각 국가의 국방부가 어떤 장비를 도입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요. 왜냐하면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든 국가의 군대가 같은 통신 체계를 써야 합동작전이 가능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미국이 삼성 갤럭시 전술폰을 쓰기 시작하자 나토 국가들도 차례차례 도입했어요. 2020년 독일군이 먼저 도입했고 그 다음 영국군도 도입했고 프랑스도 폴란드도 선택했어요. 2023년에는 네덜란드도 가입했어요. 점점 더 많은 나토 국가들이 삼성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특히 폴란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2024년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갤럭시 S23과 S24에 적용된 보안 플랫폼의 암호학적 보호 기능이 군 요구 수준을 충족했다고 인증했어요. 이건 상용 스마트폰을 군사 환경에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더 많은 나토 국가들이 유사한 인증과 도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미군이 유능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토 전체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국방 장비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호환되지 않는 장비를 쓰면 임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태평양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 자위대가 무대에 나선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경제 대국입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나라예요. 특히 소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카메라 센서 회사거든요. 아이폰 카메라도 소니의 센서를 써요. 일본은 전자제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만드는 전자제품은 정밀하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자위대는 자국 기업의 제품이나 다른 해외 브랜드 대신 한국의 삼성 갤럭시 전술폰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공식적으로 삼성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상호 운용성에 있습니다. 미군 표준 전술 앱인 아타크는 안드로이드, 즉 갤럭시 위에서만 완벽하게 돌아가거든요. 다른 시스템은 너무 폐쇄적이라 동맹군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이 핵심 앱을 제대로 구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실전적인 가치와 미군, 나토군과 완벽하게 발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필연성을 택한 것이고, 이는 삼성의 기술이 세계 군사 표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군도 삼성 갤럭시 전술폰을 도입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군사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예요. 정보 보안과 전술 기술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군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타크라는 미군 표준 전술 앱 때문입니다. 이건 2010년에 미 공군이 만들었어요. 당시 미군은 현장의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사의 우주 지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앱을 개발했어요. 2018년부터 모든 미군 병사들에게 표준으로 배급했어요.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도 다 이 앱을 써요. 여러 해외 작전 지역에서도요. 일본 자위대도 나토, 미군과 함께 작전할 때 이 앱을 써야 하거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아타크라는 앱은 안드로이드, 즉 갤럭시 위에서만 완벽하게 돌아가요. 아이폰의 iOS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작동 안 해요. 애플은 시스템을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외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최대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용 앱인 아타크이 완전히 구동되지 않는 거예요.
2022년에 아이타크라는 아이폰 버전이 나왔지만 일부 기능만 구현된 버전이에요. 완전한 기능이 안 돼요. 마치 영화를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보는 것의 차이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폰은 매우 폐쇄적인 시스템입니다. 제조사가 모든 걸 엄격하게 통제해요.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설정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개방적이에요. 여러 회사가 자유롭게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거든요. 삼성은 이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안드로이드를 맞춤 설계한 거죠. 아타크가 완벽하게 구동되도록 모든 기능이 작동되도록 수정했어요. 그래서 일본 자위대는 선택했어요. 아타크가 제대로 돌아가는 갤럭시를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나토 국가들, 미국과 함께 작전할 때 같은 시스템을 써야 하거든요. 마치 축구팀이 다 같은 규칙으로 경기하는 것처럼요. 한 팀은 갤럭시를 쓰고 다른 팀은 다른 제품을 쓰면 작전이 안 돼요. 정보가 호환 안 되거든요. 병사들이 서로 다른 앱을 써서는 합동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미군 병사들이 갤럭시 전술폰에 빠르게 적응했다는 거예요. 특히 MZ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병사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갤럭시폰 기반 전술폰에 엄청나게 빨리 적응했거든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가 군사용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이미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갤럭시도 매년 수백만 대를 팔지만 이유는 점점 줄어들어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이윤도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국방시장은 다릅니다. 2024년 미국 국방부 예산은 엄청나요. 이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유럽도 국방력 강화에 나섰어요. 일본도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불안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국방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현재 갤럭시 S23 전술판을 1만 3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네트워리어 시스템 등 다양한 군 임무와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갤럭시 전술폰은 일반 갤럭시보다 생산 대수는 적지만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고성능 장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지 보수 기간도 길어요. 일반 스마트폰은 2년에서 3년이지만 전술폰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업데이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건 꾸준한 수익을 의미해요. 나토 국가들이 모두 도입하면 얼마나 큰 시장이 될까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예요. 그리고 이들은 최신 장비를 계속해서 새로 구입해야 해요. 부품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모든 게 지속적인 수익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삼성은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 우방국들의 군사체계를 지탱하는 안보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나토, 일본,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의 군사체계에 삼성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도입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병사들이 그 기기로 훈련받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기기로 바꾸려면 다시 훈련해야 하고 인프라도 다시 갖춰야 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죠. 삼성은 이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거든요. 흥미롭게도 한국군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2024년 한국 육군은 2034년을 목표로 갤럭시폰의 전술폰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어요. 미군과 이스라엘군, 일본 자위대, 나토 국가들이 모두 도입한 지금 한국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동안 보안 때문에 도입이 늦춰졌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암호 기술이 발전해서 2027년 말까지 실증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논의 중이에요. 미군, 나토군, 일본, 이스라엘이 모두 삼성 갤럭시 전술폰을 쓰는데 한국군도 최신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삼성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공공 국방 분야를 상대하는 비즈니스로 확장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계속 증가하는 시장을 확보한 셈이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매우 견고한 사업 모델이에요. 안정적인 수익, 확장되는 시장, 독보적인 기술력,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기술적 신뢰가 거대한 경제적 가치와 국가적 영향력으로 변환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